자, 빈칸 추론은 이 글에서 필자가 뭐라고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얘를 좀 판단 한번 내려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안 보여. 이제 떠요. 네, 소재 판단해 보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펼쳐 나가는지, 필자의 생각을 암시하는 표현들, 역접의 연결사 중요하다 했지. 결론을 나타내는 말 중요하다고 했었지. 맞아요? 연구나 실험의 결과나 과정 되게 중요하다 했어. 연구나 실험이 나오잖아? 그럼 그 실험 결과가 주제야. 이해하셨어? 보자고요. 10주년이야. 테러리스트 공격의 10주년이야. 2001년 9.11 테러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야지.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애니버서리가 뭐였더라? 이러면 안 돼. 기념일이야. 기념일. 10주년 기념일이야. 얘가 다가옴에 따라서 다가왔어. 9.11과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의 이야기들이 최고조를 이루었어. In the days, 그 날들에, 어떤 날들에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 기념일을 둘러싼 날들. 무슨 말이야? 기념일 전후가 되겠지. 기념일을 둘러싼 그 날들에 9.11 테러 관련 이야기들이 기사에 계속 피크야. 계속 그 얘기만 나와. 그리고 나선 감소했어. 급속도로. In the weeks thereafter, 그 뒤에 여러 주 동안. 그래서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9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 요 후에 9.11 테러 이야기가 피크에 이루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는 감소. 이해하셨지? 요 기념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날들의 뉴스 기사가 피크를 이루었다고. 아셨죠? 이렇게. 그러다가 기념일이 지나고 수주 동안 기사가 감소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됐나요? 중심 소재 뭐죠? 뉴스 기사의 피크. 그지? 자, 설문조사가 시행했어가 아니라 시행된 거잖아요, 설문조사는. 그럼 이건 100% 과거 분사입니다. 시행된 설문조사예요. During those times, 그 기간 동안, 즉 전후로 하는 기간 동안. 그죠? 얘가요,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선택해 달라고. 두 개의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을 지난 7년 동안에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뭐였는지 두 개만 골라주세요. 이 날짜를 전후로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자, 2 weeks prior, 2주 전이에요, 전. 그 기념일 2주 전에 before the media blitz began. 미디어 블리츠라는 것이 뭐냐면 미디어에 막 그냥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뜻하거든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집중공세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미디어의 집중공세라는 건 뭐냐면 기사가 막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를 뜻하는 거라고. 대략 30%의 응답자들이 거론했어. 이름을 얘기했어요. 9.11을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9.11 테러 전 2주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당신에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랬더니 9.11 테러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대더라고요. 30%. 됐죠? 하지만 이 기념일이 draw closer,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오케이? 그리고 매체의 트리트먼트가 대접, 치료, 접대 이런 의미가 있어. 다루기. 그쵸? 매체의 기사 다루기가 intensified, 강화되는 거야. 집중되는 거, 강화되는 거야. 그럼에 따라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어. 9.11을. 오케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9.11이라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 2주 전에는 30%였는데 다가옴에 따라서 당신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뭐냐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9.11 얘기를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대충 흐름을 어떻게 감지해야 되냐면 이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임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뉴스 기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65%까지. 자, 30%에서 2배 이상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주가 지났어. 그러나 2주가 지났을 때
After report가 보고니까 얘가 뉴스 기사 보도라고 보세요. 얘가요 감소한 거죠. 초기 수준으로 30% 수준으로 감소한 거야. 됐지? Once again, only about 30% of the participants placed it among their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7 years. 무슨 의미겠어? 다시 한번 30%의 응답자들이 그 사건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지난 7년간. 그러니까 2주 전에 30%에서 다가옴에 따라서 65% 갔다가 다시 30%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더라 이거 사람들한테. 명백하게 더 울랄라 불랄라 of 뉴스 커버리지, 뉴스 보도. 커버리지가 뭐냐면 뉴스에서 다루는 걸 뜻해. 뉴스 보도죠. 오케이? 뉴스 보도에 무엇이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더라. perceived significance, 인식된 중요도에. 문제의 관찰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노출됨에 따라서 그 뉴스 기사나 보도에 노출됨에 따라서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더라. 뉴스 기사들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했다는 얘기겠네. 대충 그런 거네. 그럼 다시 뉴스의 정확성이 어울려요? 뉴스의 어조가 굉장히 비판적 어조냐 아니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적 어조냐? 아니죠. 양이 뉴스의 양이죠. 그 다음에 뉴스의 소스는 출처예요. 근원이에요. 아니죠? 타입 아니죠? 그래서 뉴스의 양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쏟아지는 뉴스의 양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영향을 미쳤어. 이런 얘기.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32번 갑니다. 여기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Unpleasant truth가 있어요. We are all biased. 우리는 모두 어떻다? 편향되어 있다. 여러분 편향된 게 뭐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겁니다. 됐죠?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되게 그 아파트에서 몇 번 겪었다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런단 말이지. 왜냐면은 나는 출근할 시간 한참 남았잖아. 그래서 오전에 집에서 이제 TV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그거 들어 마시면서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동네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아줌마들이 가끔씩 이렇게 본단 말이야.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럼 저는 야간업소 종사자입니다. 그래요. 야간업소 종사자.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거죠. 너 조폭인가 봐. 룸살롱 뭐 단속 저기 하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야간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학원은 오후에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얘도 야간업소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게 아니라 학원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지. 왜 늦게 나가는지. 그쵸? 이게 편견이에요.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백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낮에 안 나가고, 아침에 안 나가고, 그리고 새벽에 11시, 12시, 막 1시 다 돼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고. 저 사람 도대체 뭐지?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게 편향입니다. 그게 편견이고. 맞습니까?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 그리고 팔뚝에 문신. 내가 여기다 문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용문신 막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은 오해하잖아. 과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쵸? 맞죠? 아니에요. 그냥 개인 취향이잖아. 문신하면 어때서? 맞지? 너네는 근데 문신하면 안 되잖아. 그치? 맞죠? 정확당합니다. 큰일 나요. 너네들 문신하면 안 돼요. 선생님 문신하고 싶어. 여기다가. 진짜로 막 용. 이렇게. 여기는 호랑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난 귀도 뚫고 싶은 사람이에요. 장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 뚫고 있을 뿐이야. 진짜로 장모님 저 귀 뚫고 싶어요. 일단 허벅지 두드려 맞았다니까.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남자가 무슨 자네가 무슨 귀를 들어 말이면서. 하여튼 그죠? 오케이? 편향이에요. 자, 10대들은 이래야 돼. 10대들은 이렇게 살 거야. 그것도 편견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요즘 10대들 옛날에 20대들이 하던 짓을 하잖아요. 10대들이. 진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 잡고 다니는 건 뭐 예사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10대들끼리 막 을왕리 놀러 다니고. 우리는 20대 때나 가능했던 일이야 그게. 아닌가? 그지? 이것도 편견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바라보냐 이거야. 아, 놀러 갈 수도 있지. 그지? 왜 그걸 나쁘게 봐?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도 있지 뭐. 솔직히 말하면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애했는데. 얘기했잖아. 선생님 첫사랑 고2 때 처음 만나서 26살 때 헤어졌잖아. 8년 동안 그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2년간 페인으로 살고 헤어지고 나서. 아무튼 갑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영향을 받아요. 무의식 중에 편견의 영향을 받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편견들이 우리를 이끌어요. 부정확한 가정을 하도록. 당연하죠. 편견이 있으면 부정확한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 추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연하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거죠. 자, to a certain extent, 어떤 특정한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편견이라는 것은 물랄라 불랄라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됐죠? 그 다음 여러분 조건문 별표 치셔야 돼요. 조건문 if 딱 나오잖아. 조건문은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해봐.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필자의 주장이지. 아 너에게 날아가고 싶어. 내가 만일 부자라면 캠핑카를 살 거야. 필자의 희망이지. 조건문은 필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요. 자 보자고. You are an early human. 네가 만약에 초기 인류야. 호모 이렉투스라고 치자고. 최초의 직립보행을 했던 사람들이야. 이렉트가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만 등이 구부러져가지고 네 발로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처음으로 딱 두 발로 서서 걸었던 인류. 그게 호모 이렉투스야. 오케이? Walking around the jungle. 네가 정글을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너는 볼 수도 있어. 동물을 보지. 동물이 너에게 다가오는 걸 본단 말이야. 자 이제 보자고. 얘네가 호모 이렉투스고 처음 직립보행 하는데 저 멀리서 동물이 다가와. 그럼 너는요 빠른 추정을 해야 돼. 뭐에 대해서? 저게 나한테 해로운 동물인지 아니면 나한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을 동물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얘네가 정글을 다니고 있다고. 정글이 뭔지 알지? 정글에 붙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글이야. 환장해요. 해충들이 얼마나 많고 뱀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거시기 거미도 있고 그런 데가 정글이야. 정글에서 니네 두려움 떨면서 그 마테체 칼 이만한 거 큰 거 들고 다니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동물이 다가와. 그럼 판단을 내려야지. 저게 토끼냐? 나한테 해를 끼칠 놈이냐? 맞죠? 오케이.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뭘 바탕으로 해야 됩니까? 생김새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생김새. 오케이. 자, 생김새를 바탕으로 우리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지? 이게 편견이라고. 이게 편견이야. 저렇게 생긴 놈들은 위험할 거야. 편견이잖아. 그치? 자, 똑같은 것이 다른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split second decision,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위협에 대해서. 왜죠? 가지기 위해서죠. 뭘 가지기 위해서예요? 달아날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스플릿 세컨드는 뭐야? 1초를 쪼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된단 말이지. 얘들아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0.001초만 내가 빗나가 있어도 사는 거고 0.001초만 늦어도 차에 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자, 필요하다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돼. 위협에 대해서.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to categorize. categorize가 뭐죠? 범주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벨을 붙이는 거죠. 라벨이 뭐예요? 레이블. 이렇다 저렇다 그 매기는 거잖아. 영양소 라벨도 있고, 그죠? 이 제품은 이런 영양소가 있어요. 이 옷은
이러한 성의로 만들어졌어. 그게 다 라벨이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뭘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모, 그들의 옷을 바탕으로. 그럼 이것들이 우리가 내리는 편견에 관한 얘기야.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왜 그래야 되냐면 살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 빠른 판단을 내려야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다시 올라가서 볼게. 지금 여기는 전부 뭐 얘기하고 있냐면 외모나 겉모습을 바탕으로 얘가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해하셨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편견이라는 건 밑줄 했어. 가자. 근데 왜 이렇게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도망치려면. 맞지? 오케이? 그럼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얘기겠네.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자. 편견은요, 1번. 필요한 생존의 기술이었다. 이거 가능하잖아. 이게 가능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1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다른 보기도 안 읽고 넘어가면 진짜 바보 소리 들어야 되지. 보기는 다 보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가장 알맞은 걸 찾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어? 2번하고 3번이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중에 더 좋은 게 뭐야? 이걸 골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2번 보겠습니다. 편견은 상상력의 기원. 여러분 상상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중심 소재를 담지 못하고 있어요. 소재를 담고 있어야 보기로서 자격이 있다니까. 우리의 편견은 우리의 생존의 기술이었냐. 여기 나와 있잖아. 외모를 보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우리가 도망을 칠 수 있어서 결국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데 상상력에 관한 얘기 없어요. 3번 정신능력. 뭔 개소리냐고. 편견은 우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능력이다. 우리의 정신능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편견은. 4번 관계의 장애물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장애물이 편견이다. 그런 얘기냐고 이 글이. 아니잖아. 편견은 도덕적 판단의 도전이다. 아니잖아. 그래서 몇 번이다?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어. 왜? 우리가 선생님 이게 뭔 개소리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외모를 바탕으로 인간도 마찬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왜냐면은 도망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범주화와 다른 사람들을 라벨을 붙이는 그런 근원의 근거였어. 이게 뭔 개소리죠? 외모나 겉모습을 보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도망친다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죠? 생존을 위해서잖아. 됐어? 그래서 이 단어를 유추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존. 이 단어. 아셨어요? 그럼 봐봐요. 이 문제는요. 그 안에 정확하게 답으로 추론할 수 있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 생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 맞지? 근데 어떻게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냐? 보기를 넣어보고 나서야 고를 수 있는 거죠. 보기를 빈칸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되는구나. 그럼 빠른 판단과 도망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생존의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첫사랑하고 연애할 때, 첫사랑이랑 대판 싸우고요. 저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대판 싸운 거야. 이럴 거면 따로 가. 그래서 저 혼자 갔어요. 그래서 바다도 만끽하고 자유로워 이러면서 미친놈이죠. 그러면서 해변에서 술도 한잔 먹고 나중에 술 기운이 오르니까 이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당시 우리의 의사소통 수단은 전화밖에 없어. 집 전화. 나 20대 초반에 핸드폰 없었어요. 삐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화 통화 얘가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야. 그러니까 술 한잔 이렇게 걸쭉하니 먹고 취해가지고 번호를 띡띡띡띡띡띡 눌러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낯익은 아저씨가 여보세요 하고 받는 거야. 나는 이제 당연히 여자친구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일전에 인사드렸던 재현입니다. 제가 지금 현정이랑 통화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낯익은 목소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미친 새끼야.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으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자 1번 그분은 1번 옆집 아저씨였다. 복입니다. 복이. 2번 모르는 사람이었다. 3번 우리 아버지였다. 자, 뭐 같아요? 3번 같죠? 제가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를 한게요. 그래가지고 현정이 바꿔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미친놈 하고 그러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정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그래서 라는 순간이 빈칸 문제의 해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기를 나중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래서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글이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들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기를 딱딱딱 넣어보면서 그래서 라는 그 순간이 온다고. 자,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보기 소고라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기는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았어? 자, 33번도 보기 소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더치,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도이치 아니에요. 도이치는 독일을 뜻하고 더치는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서 아주 일반적이야. 여러분 빨리빨리 가야 돼요. 뭐가 일반적이냐면 패신저가 승객을 어디에 태우는 거야? 뒷좌석에 태우는 게 흔하대. 자, so as to follow the rider's movement, 탑승자의 움직임을 따르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꽉 잡아야 된대요. 앞 사람을 꽉 잡는다든지 의자를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틀 때는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앞 사람을 꽉 잡고 있다든지 의자를 꽉 잡고 그 방향에 맞춰서 흔들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골탕 먹인다고 좌회전하는데 나는 이래버리면 자전거가 제대로 나가질 않아요. 진짜로. 자, 갑니다. 자전거는 회전을 하는데 not just by steering. 이게 스티어가 뭐예요? 스티어란 단어가 뭘까요? 이게 조종하다예요. 얘들아, 자동차 운전대를 영어로 뭐라 그래? 죽여버릴 거야. 콩글리시 쓰고 있어 지금. 너 진짜 핸들로 알고 있었어? 그냥 핸들 꽉 잡아 그러니까 핸들이야? 이씨. 영어에서 이 녀석들이. 자동차 그립니다 지금부터. 자, 이렇게 그릴게요. SUV네요. 자, 보자고.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요. 됐어? 됐지? 여기 뒤에 조그만 이렇게 트렁크 하나 만들게. 좋아.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미러는 사이드 미러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요게 창문입니다. 맞죠? 창문을 영어로 뭐라 그래? 윈도우. 죽여버린다. 윈도우 아닙니다. 바람막이 방패라 그래요. 윈드실드라 그래요. 앞유리창은요 윈드실드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미러, 우리 보통 백미러, 룸밀러라고 하는 거, 운전대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거 백밀러 아니고 룸밀러 아니야. 후면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리어 미러라 그래. 리어 미러. 자, 여기에 바로 운전대가 있죠. 맞죠? 핸들이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요. 이게 운전대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를 할 때 behind the wheel, texting behind the wheel is dangerous. 텍스팅이 뭐야? 텍스트가 글이고 문자잖아. 그럼 텍스팅은요? 문자 보내기지. behind the wheel은 뭐예요? 운전대 뒤에서란 뜻이야.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는 건 is dangerous. 위험합니다는 뜻이야. 니네들은 바퀴 뒤에서 문자를 보내? 뭔 개소리지? 이런다니까. 스티어링 휠이야. 그게 휠이 운전대란 뜻이야. 핸들! 죽여버린다.
자전거는 핸들이고 나머지는 스티어링 휠. 정말. 그래서 이건 뭐야? 그럼 스티어. 조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티어링 휠은요 방향을 조종하는 바퀴란 뜻이잖아. 이렇게 바퀴처럼 생겼잖아. 허허 이것들. 자 아무튼 그래서 자전거는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면 not just는 not only야. 조종함으로써 바꿀 뿐만 아니라 by leaning. lean은 뭐야? 자기 어깨에 잠깐 기대도 돼? 기울이다 기대다라는 뜻이야. lean 기울이다 기대다. 오케이?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이것들이. 자, 빨리 보자고. So the passenger 승객은요 뒤에 타고 있는 승객은 needs to lean 기울여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 있는 운전자랑 야 다르게 하면 골탕 먹이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passenger 있어. 자 승객이 있는데 뒤에 탄 애죠.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 would literally be a pain in the behind. 뒷좌석에 앉아있는 고통스러운 것이 될 뿐이라고. 똑바로 서 있는 놈. 좌회전을 하는데도 똑바로 서 있고 우회전을 하는데도 똑바로 서 있다고.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도 기울여줘야 된다고. 우회전할 때 어떻게? 나도 기울여줘야 되는데. 얘는 자전거 씌우는데 나는 똑바로 서 있으려고 그러고. 또라이에요 또라이.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고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갈게요. 뒤에 타인 승객인데 keep sitting 계속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어? 똑바로 앉아있다고. 뭔지 알지? 얘는 literally가 뭐야? 말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고통이 될 거죠. 자, 오토바이는 더 심각합니다. 모터사이클에서는요 this is even more critical. 이거는 더 중요해요. 맞죠? 하는데 내가 버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 그거. 자, 굉장히 높은 스피드가 요구합니다. 더 많은 리닝 기울이기를. 턴에서는 속도가 빠르니까 각도상 이거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lack of coordination이 뭐야? 조종. 각도도 조종하고 기울기도 조종하고 이 조종이 부족해버리면 재앙이 쓰러져 버린다고. 사람들 죽거나 다친다고요. 이 승객은요 진정한 파트너죠. 자전거 탈 때 또는 오토바이 탈 때. 그리고 기대돼요. 뭐 할 것이 기대돼요? 운전자의 움직임에 따를 것이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1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뒤에 앉아가지고 아줌마 비켜요! 이거 아니잖아. 2번 라이더가 과속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Keep A from ing? Stop A from ing? 네. Prevent A from ing 다 똑같은 뜻이었죠. 뭔 뜻인데요? A가 이거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맞아? 네. 응. 아니잖아. 앞에 있는 운전자가 과속하는 걸 막아줘요? 뭔 소리요? 3번 타고 있는 라이더 앞에 있는 조종자의 모든 움직임을 반영해야 돼. 그대로 따라해야 돼. 이런 얘기죠. 미러가 반사하다? 선생님 반사하다가 뭐죠? 미러는요 반영하다도 돼. 되잖아. 맞죠? 그래서 3번 답이 될 수 있고요. 4번은요 운전자의 감정적 불안감을 덜어줘요? 뭔 소리야 이거. 자기 열심히 가? 뭐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거 아니야. 5번은요 도로 컨디션을 뒤에 앉아가지고 야 얼었어 야 울퉁불퉁 이거 아니잖아. 몇 번이 답이야? 3번밖에 안 됩니다. 되셨나요? 뭘 찾아야 되는 거지? 뒤에 앉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 앞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되지. 됐지? 그러니까 전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았냐? 왜요? 내가 그냥 이런 어떤 드립도 안 치고 여러분들 그냥 수업만 하면 니네 다 졸려 되죠. 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니까. 자 갑니다. 34번. 우리는 종종 들어요. 뭘 들어요? 새로 태어난 신생아. infants는 you와. 그래서
얘는 막 태어난 지 하루 이틀. 얘는 뭐 한 2주, 3주. 아기란 뜻이야. infant는 아기. 얘는 신생아. 신생아보다 조금 더 태어난 지 오래된 애들을 infant라고 그래. infant. 오케이? 얘들은요. 편안함을 느껴. 무엇에? rocking. 흔드는 것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이것에 편안함을 느낀대. 왜냐하면 this motion, 이 흔드는 이 움직임이 뭐랑 비슷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거랑 비슷하대. 엄마의 뱃속에서. 그렇죠? 이게 자궁인가 그럴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애들이 경험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그 안에 계속 흔들리잖아. 그렇죠? 이런 물이 감싸고 있어요. 물이. 희한합니다. 애기들은요. 엄마 뱃속에서는 양수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물에.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탯줄로 연결돼서 해요. 엄마 뱃속에서는 산소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탯줄로. 영양 공급부터 산소 공급을 다 받습니다. 맞죠? 그 안에서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충격이 세게 가해져도 이거는 물속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엄마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움직임이 안에서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걸로 느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경험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요, they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 이런 편안한, 이런 익숙한 느낌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흔들어주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흔들 의자도 있고, 애들 전용으로. 애들을 눕혀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전부 수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전동도 있었어요. 딱 켜놓으면요, 기계 장치가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자,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뭐 나왔죠? however예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하다 이거죠. 오케이? 앞에 나온 내용 다 잊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no convincing data.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설득시켜주는, 확신시켜주는 설득력 있는 그게 convincing이야.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죠. 설명해주는. 상당한, significant, 상당한이란 뜻이야. significant relationship. 연결관계. 관계. 뭐와 뭐 사이에. The amount of time a mother moves. 엄마가 움직였던 양. During pregnancy. pregnancy가 임신이고요.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움직였던 이 양과 그녀의 새로 태어난 아기의 흔들림에 대한 반응 사이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없다. 그러니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가 흔들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낀다?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아니란 얘기야. 이해하셨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Just as likely. 자, likely는 가능성 있는. 얘들아, 형용사가 먼저 나오면 뒤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라 그랬지? 이 아이디어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생각이, 어떤 아이디어예요? 신생아들이 come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being fed. 아이가 연관 짓다라는 겁니다. 연결 짓다예요. 연결시키다라고 합시다. 이러한 부드러운 흔들림을 밥을 내가 먹을 수 있겠네. being fed라는 것이 무언가를 먹임을 당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흔들어 줄 때는 대개가 엄마가 나한테 모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젖병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흔들리는 느낌하고 밥하고 애가 연결을 짓게 돼버리는 거야. 아기들이. 그래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 자, 부모님께서는 이해하셔요. 뭐를요? rocking, 흔들어주는 것이 quiet a newborn, 신생아를 조용히 하는 거. 애가 꺼이꺼이 울고 있을 때 흔들어주면, 특히나 엄마가 흔들어주면 애기들은 조용하죠. 아빠들이 흔들면 막 꺼이꺼이 우는데 왜 애기들은 냄새를 맡아. 엄마한테 나는 냄새가 아니야. 그럼 이 아저씨 누구지? 자기 아빠인데도 그 냄새 때문에 막 꺼이꺼이 울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아빠들도 많이 안아줘야 돼, 애기들을.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they very often provide gentle
repetitive movement during feeding. 그러니까 밥을 먹이는 동안에 반복적인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해 준단 말이야. 부모님께서는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 우리 아기가 흔들어 줄 때 조용하구나. 그래서 밥을 먹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흔들어 준다는 거지. 이 글에서는 뭐라 그래?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건 왜 그러냐? 흔들림의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흔들릴 때 밥을 많이 엄마 아빠가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음식의 어떤 그런 나타남, 등장이야, 등장. 외모가 아니야, 여기서는. 음식의 무슨 외모, 음식의 생김새 얘기를 왜 해, 여기서. 애기들이 먹는 음식은 엄마 모유 아니면 젖병에 들어가 있는 이 분유잖아. 뭔 생김새가 있어. 그죠? 그래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음식의 등장이 근본적으로 강화 요인이 된다 이거죠. 강화물. 여러분, 강화 요인, 강화물이 뭐예요? A라는 것을 보면 B가 오겠거니 라고 내가 생각하게 될 때 A가 B를 강화시켜주는 강화물이 되는 거야. 흔들림이 있을 때 아기들은 이제 엄마가 밥을 주겠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강화물이 되는 거라고. 아셨나요? 오케이. 아기들은요, 아마도 울랄라 불랄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조건화 되었다라는 거, 비컨디션드라는 것은 어떤 조건화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실수로 버튼을 눌렀는데 음식이 나와. 그럼 애기들이 뭐지? 그러다가 막 여기저기 툭툭툭 쳐보기도 하다가 또 그 레버를 눌러. 그때 음식이 또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누르면 나와? 이런 식으면서 계속 누르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게 조건화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엄마가 흔들어줘. 이제 밥을 주시겠구나. 됐죠? 뭘 통해서죠? 과정을 통해서예요. associative learning. 그것과 연관 있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된다. 학습이라는 게 뭐야? 흔들어주니까 밥이 오네? 학습한 거잖아.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여기서부터 음식이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인 강화물이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매일 울랄라 불랄라 해요. 넣어보자고, 보기를. 넣어야 알 수 있어. 딱 보기도 넣지 않고 이 빈칸에 들어갈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야. 보기를 넣어보자. 1번 fondness라는 것은 뭐냐면 좋아함이에요. 신생아들은 그 좋아함을 획득해요. 그 움직임에. 음식의 등장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강화자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움직임을. 글쎄, 세모. 그 다음에 2번. 자, 아기들은 원해요. 지속적인 피딩, 지속적인 밥을 제공해 줄 걸 원해요. 글쎄, 3번. 심각한 흔들림을 싫어해요. 이건 아니죠. 시비어가 심한이란 뜻입니다. 4번. 음식의 맛을 기억해요. 헐, 애기들이? 된장찌개 맛있는데? 아니잖아. 분유야. 음식의 맛을 기억한다는 우리가 추론할 수도 없어. 글을 보면서. 5번은 어때요?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에 등장하면 그게 강화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그 움직임에 대한 좋아함을 획득하게 됐겠죠. 맞죠? 왜? 엄마가 흔들어주니까 밥을 먹여줘.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걸 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편안한 자세에서 먹여주니까. 되셨나요?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요, 흔들면서 먹이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이잖아. 그치?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국은 이렇게 살살 흔들어가면서 먹이나 봐. 나는 우리 아들을 흔들어가면서 먹인 적이 없어.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기들이 엄마가 흔들어 주니까 음식이라는 것을 내가 먹게 됐어. 이거를 학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흔들리는 움직임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게 된 거지. 1번밖에 안 되겠죠? 그치? 지속적인 피딩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된 적 없고 1번이 답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글의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빈칸 추론에서는 그러니까 2분씩 좀 많은 시간을 충분히 써주죠. 2분 30초 최대. 이걸 어디서 줄여야 돼? 25, 6,
7, 8 여기서. 그 다음에 18, 19, 20, 21, 18, 19, 20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 3분 정도 줄일 수 있다면 내가 빈칸에다가 3분 정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제당 40초는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죠, 이제. 그죠? 35번 흐름 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 2, 3, 4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예쁘게 번역하지 않았어. 대충,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갔잖아. 맞지? 나니까 가능해? 니네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쫄아버리니까 머리가 하얗게 막 하면서, 뭐 이런다고. 쫄지 마세요. 3점짜리 그까이 거. 맞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범하게 가야지. 3점이야. 씨. 이러면 진짜 그때 끝나는 거야. 알겠냐? 35번 볼게. 이거는 되게 쉬운 문장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글이 있잖아. 그지? 여기에 1, 2, 3, 4, 5번이 있죠. 맞습니까?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이 나오는데 얘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1번이 나오기 이전 얘가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걸 확실히 알고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지 소재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를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보시자. In a single week, 한 주 안에 the sun delivers, 태양이 전달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의 행성에 인간들이 사용해왔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 Through the burning of coal, oil, and natural gas,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잘 들어. 인간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태움으로써 인간이 사용했었던 그거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태양이 전달해줘요. 헐. 자, 일주일 동안 태양은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All of human history 뭐죠? All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 전체잖아.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기 2022년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단군,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년 동안 우리가 썼던 에너지, 이거보다 일주일 동안 태양이 전달해준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 이해하셨어? 우리가 석탄을 태우고 석유를 태우고 천연가스를 태워서 생성했던 에너지보다도 단 일주일 동안 태양이 전달한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 중심 소재 뭐죠? 태양 에너지야. 맞아요? 네. 자, 그리고 태양은요, 계속해서 빛나요. 계속해서 빛나게 해줘요. 우리의 행성을 수십억 년 동안. 맞죠? 태양 에너지죠? 네. 자, 1번 갑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중심 소재가 달라진다든지, 흐름이 어색해지거나, 갑자기 내용이 왜곡되거나, 갑자기 단절되거나, 이게 왜 나와? 라는 문장을 골라내는 거라고. 알았지? 오케이, 갑니다. 우리의 도전은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 챌린지는 도전 또는 어려움이잖아. 챌린지라고 해서 너희들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려움도 있어. difficulty도 있는 거야. 우리의 어려움이 뭐냐? not, 아니라 이겁니다. Not that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에너지가 run out of가 뭐예요? 다 떨어지다. 우리의 어려움은, 여러분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이 뭐랄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져 간다.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려움이냐? It's that we have been focused. 우리가 집중해 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잘못된 에너지원에 아주 작은 유한한 source죠. source. 됐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겁니다. 됐어요? 태양은요,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비추고 있으며 태양 에너지 일주일 동안만 모아도 우리가 인간 역사를 통해서 평생까지 우리가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어려움이 뭐다? 에너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럼 뭐다? 우리가 지나치게 잘못된 에너지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화석연료라는. 그렇지? 갑니다. 게다가 모든 석탄과 천연가스와 기름,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솔러 에너지일 뿐이다. 태양열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기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millions of years ago.
수백만 년 전부터 형성되었던 솔러 에너지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지구를 계속 태양이 비추었어. 그지? 그러면서 동물들이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러면서 흙 속에 누적되고 퇴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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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적돼서 여기에 화석들이 깔리면서 화석들이 깔렸잖아요. 맞아요. 화석들이 깔려있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라 그러잖아. 석유 석탄을 왜 화석연료라 그래? 화석들이 막 엄청나게 막 쌓이면서 깔리고 그 층에서 발견되는 게 석유 석탄이거든. 그래서 화석연료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때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식물들은 태양열을 받았어 안 받았어? 태양열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했을 것이고 태양열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고 그치? 그러다가 죽었어. 그럼 걔가 평생 동안 차지했던 태양열 에너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수많은 녀석들이 나고 죽고 퇴적되고 나고 죽고 퇴적되고 나고 죽고 퇴적되고 여기가 화석연료 층이라고. 결국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살았던 녀석들이라고. 이 말이 그런 뜻이야. 화석연료라는 녀석은요 결국에는 수백만 년 전부터 동식물들이 받아들였던 태양 에너지의 결정체다 이거지. 그래서 3번도 이어지는 거예요. 2번도 이어지는 거라고. 3번. 됐지? 아주 작은 부분,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 was preserved deep underground. 깊은 땅 속에 저장이 되어 있을 뿐이다. 엄청난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화석들이 됐는데 죽어서 그 위에 흙이 또 깔리면서 또 화석들이 깔리고 수백만 년 동안 이 화석들이 계속 깔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석탄과 석유라고. 그치? 결국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래서 3번으로 답 쓴 애들이 제일 많은데 나는 3번도 괜찮아 보인다고요. 4번 갑니다. 우리의 노력들이에요. 뭐 하고자 하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뭐를요? 기술들을요. 그런데 어떤 기술이에요?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뭘 사용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자. 이 글이 화석연료 사용 기술을 발전시키잖아요. 태양열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4번이 소재가 깨지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화석연료들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우리의 노력들은 have shown meaningful results.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 틀렸어. 그러면 이제 3번 이후의 문장과 5번을 연결해 보자고. 얘를 제끼고 3번 이후의 문장은 뭐였다?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들은 결국 수백만 년에 걸친 화석들이 누적되면서 태양을 받아가지고 살고 죽던 그런 애들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거다. 결국 태양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도전은, 그리고 우리의 기회는 배우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는 걸 배우는 거죠. 훨씬 더 abundant, 풍부한이라는 뜻이에요.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배우는 거다. 소스 에너지 원이죠. 그런데 얘가요. 새로운 에너지죠. 우리의 행성을 때리는 매일매일 태양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행성을 때려주는 새로운 에너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다. 태양 에너지로 돌아왔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되셨어요? 오케이. 힘들어요? 힘드냐고. 야, 우리 원래 화요일날 우리 수요일이죠 우리 수업이. 화요일인가? 화요일에 우리 원래 뭐였지 수업이? 모의고사였죠. 그럼 화요일날 한 번 더 나가게. 화요일날 들고 오시고 그때 마무리 좀 짓자. 오케이? 아셨죠? 6, 7, 8, 9, 10 요거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그리고 41, 42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싫어요? 더 할까요?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